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5년 3월 12일 오후 5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끝났는데요.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어요. CPI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과연 이 올해 이 2월달 CPI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좀 따져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곧 이제 저항 라인인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줄 것인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이제 이슈를 좀 받고 있죠. 어떤 이슈? 자, 내일부터 25% 관세하겠다. 쿼터제 폐지하고 알래스카에서 돌파구 찾는 철강 업계 요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12일부터 부과할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내 이 철강 업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뛰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쿼터제 폐지. 자, 쿼터제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 제품의 어떤 최대 물량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쿼터제가 있으면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연간 이제 263만 톤. 요렇게 이제 수출량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 쿼터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철강 수출하는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이 수출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요런 이제 알래스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이제 앞으로 가스관을 이제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를 캘려면 이 가스관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이 철강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좀 성능 좋고 값싼 이 철강들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 갖고 이제 한국의 어떤 철강사들이 수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알래스카 이 등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 알래스카 부지가 엄청나거든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떤 관관이 필요할 겁니다. 이 가스관을 하는 그 재료요. 관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요번에 이제 호재로 지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철강 감산 계획 발표도 한국 이 철강사들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철강의 어떤 그 감산을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메이저급 철강사들이 감산을 좀 외치면서 지금 생산 능력 캐파를 지금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 한국산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이 생산이 부족하거나 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군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25%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산 저품질 제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 발표 이후에 미국 철강 가격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가스관 길이가 무려 1300km에 해당돼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 10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km 왔다 갔다 거의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더 내려가는 정도? 그 정도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알래스카 그 LNG 가스관 이 사업 규모가 일단 57조 정도 규모입니다. 57조. 굉장한 인프라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요거를 이제 짓게 되면 연간 이제 11만 톤의 강간 수요가 지금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가스관 강간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철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자회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관광 사업을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인터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뭐 지금 아시아 뭐 전 세계적으로 해갖고 지금 강간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뭐 많은 설비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 이 사업에 있어갖고 가장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단연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사업에서 스타가 될 것이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LNG 이 밸류 체인에서 모든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업스트림 과정, 그리고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설명을 드리자면,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전, 이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채굴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스전. 그리고 뭐 우리 뭐 미얀마 가스전 운영하고 있고, 그 세넥스 에너지 뭐 저쪽으로 해갖고 또 신규 탐사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강점이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미얀마에서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이 가스전 개발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드스트림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 가스를 이제 운송하고 그리고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 채굴된 가스를 운송하고 저장.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수출 터미널부터 시작하고 LNG 운송선, 트레이딩까지 해갖고 수입 터미널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간 제조 그리고 이런 공급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미드스트림 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까지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거 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거든요. 특히나 이 알래스카 이 천연가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히 요 라인 미드스트림 부분에서 이 포스코 인터가 가장 좀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스관을 일단 제작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강간 제조나 공급 역량이 워낙 이제 풍부한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 갖고 굉장히 좀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가스전 개발부터 시작하고 트레이딩까지 가기까지의 어떤 과정, 이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가 뭘 제공할 수 있다?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포스코가 이거를 갖다가 좀 많은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에 있어갖고 많은 부분들을 좀 PM을 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향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회사를 지금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포스코 인터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하나하나가 다 이제 글로벌급이고 굉장히 좀 알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한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LNG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있어갖고 그죠? 그래도 이런 재료가 붙음으로써 이 철강 이 감산 중국의 감산도 마찬가지로 맞물려 갖고 그래도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지금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지금 형보다 잘 나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갖고 홀로 안정적인 매출 그룹 성장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그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인터내셔널도 같이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은 아직 캐즘 구간의 어떤 저점을 쭉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깊은 터널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뭐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겠죠. 그 시기가 뭐 그래도 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까지는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노? 너무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는 이 철강에 대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전지까지도 같이 모멘텀이 붙어주게 되면 이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베이스로 한 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발 LNG 수혜 요게 지금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렇게 121선을 뚫어낸 이후에 이렇게 이제 N자형 파동을 좀 주는 이런 흐름이 일단 나왔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여기서 나왔던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해주는 여기서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또 받아주는 이 매수 물량이 다시 생겨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오늘 그런 이제 양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커다란 이 양봉의 이 중심 라인을 딱 지지를 해주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주봉을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고 곧 한번 이제 이 구간을 한번 뚫어내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이제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어보게 되면 자, 지금 살짝 돌파 시도가 나왔거든요. 주봉상으로.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 또 이 엄청난 또 저항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된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관세 이상의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도 사실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번 그 주주총회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주주총회가. 주주총회 관련해서 또 새로운 얘기들이,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이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연기금이 아주 그냥 쓸어 담아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그래서 뭔가 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좀 포스코 홀딩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공매도 재개가 또 31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데 최대한 주가를 좀 끌어올려 주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끌어올려 줬다가 나중에 이런 구간들이 좀 지지 라인대가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3월 달에 끌어올려 주고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주가 흐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저항받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라인 지금 34만 원 구간대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뭔가가 무거워 보이잖아요. 뭔가가 무거워
여기를 딱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 상단 위에까지는 갑니다. 못해도 저기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게 되면 35만 8천 한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6만 원대를 과연 이번 달에 보여주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주 맥락으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가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수급들이 더 붙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주도주 격으로 이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이런 그 추세를 좀 최근에 좀 뚫어내주는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고 나머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뭐 DX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좋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아직 그 회복세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차트만 봐도. 다 같은 이 포스코 그룹주라고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 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과매도 구간이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런 수급들이 좀 붙어줬을 때 좀 우리가 또 이 종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 21선을 좀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먼저 급선무입니다. 자, 그래서 5일선을 등락으로 해서 지금 바닥권을 잘 잡아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퓨처엔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기관들의 수급들이 조금씩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세는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관점을 이제 드리고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좀 반등이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21선부터 회복을 시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바닥권을 이렇게 잡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에.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본다라고 하면 인터내셔널 정도 보시면서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이외에도 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이 종목들을 원하시면 이 참치형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 당일 뭐 단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캠트로닉스 어제 이제 종가 베팅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6% 정도 수익을 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그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댓글 타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당일 단타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최근에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SM 경제연구소라는 요 지금 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당일 단기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요런 것들 같이 잡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갖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 링크도 같이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